직원을 가르칠 용기도 없고 해고할 용기는 더더욱 없으면서 직원 눈치만 보고 있어요. 심지어 월급까지 주면서 말이죠. 이러한 고민,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으로서 한 번쯤은 해보셨죠? 오늘 저희 영상은 직원 35명인 제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으로 살면서 제일 어려운 일을 꼽으라면 제일 먼저 구인을 뽑을 정도로 직원을 뽑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좋은 직원, 경력이 있는 직원은 언감생심이고 제발 지원서 하나만 들어와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뽑은 직원이기 때문에 행여나 그만둔다고 말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소상공인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직원과 갈등이 생길 시에 더욱 확실하게 사장을 위축되도록 만드는데요. 직원의 눈치를 보고 사장이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직원 때문에 소가리를 하다가 결국에는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하는 마음으로 사장은 일을 조금씩 더 가져가게 됩니다. 직원을 가르칠 용기도 없고 해고할 용기는 더더욱 없으면서 직원 눈치를 보며 월급까지 주는 상황이 계속되게 되죠. 그러면 직원은 자신이 잘못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하게 됐고 사장은 결국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을 때 직원에게 해고를 하면서 스트레스는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동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장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단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더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높이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을 뿐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람이나 직원 때문에 생기는 고민들 중에서 이것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매출이 안 나오는 것보다 사람 때문에 더 힘들다고 말하는 사장님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면 사람에 대한 문제는 사업을 하면서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직원도 사장도 행복한 사업장을 만드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문제를 처음부터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요. 방법을 이야기에 앞서서 잠시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사업체 5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매달 10일이 되면 약 35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에게 어김없이 급여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가입니다. 첫 사업을 하고 나서 확장을 5개까지 하는데 2년 정도가 걸렸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 1년 동안은 한 가지 사업에만 몰두했고요. 그 다음 1년 동안은 4개의 사업을 확장하는 데만 집중을 하였습니다.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생긴 노하우로 2년 차에는 확장에만 몰두한 것이죠. 현재 저는 사업 3년째가 되었고 현재 5개의 사업 모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실무는 거의 하지 않고 있고요. 사업을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전략적 플랜을 세우는 일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35명이나 있기 때문에 매달 정말 많은 일들이 생겨요. 바로 지난 2주 동안에도 6명의 직원을 새로 뽑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아요. 내가 해야 하는 업무들 중에서 하나가 새로운 사람을 잘 뽑아서 적응시키고 누군가를 잘 내보내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에게 물어보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직원 관리가 참 힘드시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확장을 할 수 있었죠? 어디서 그렇게 좋은 직원들만 뽑으셨나요? 이 질문들은 모두 사람이 많으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람이 많으면 문제가 더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나의 일을 위임할 수 있어서 내가 더 자유로워질 뿐이죠. 하지만 단 2가지가 충족된 경우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잘 되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구인, 면접, 채용, 교육, 퇴사의 루틴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세세하고 명확한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 2가지가 있다면 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직원 관리가 힘드시겠어요. 사람이 많긴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실무를 볼 자리가 없어서 자유롭습니다. 저는 각 사업장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방문하지 않아요.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1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확장할 수가 있었나요? 첫 해에는 제가 하는 사업에 제 자신을 갈아 넣었고요. 완전히 나의 사업을 파악한 후에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후 새로운 사업을 오픈하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즉 복사, 붙여넣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한 해 동안 4개의 사업을 직영으로 오픈할 수 있었어요. 어디서 그렇게 좋은 직원들만 뽑으셨어요? 저는 특별히 동종업계의 경력자나 많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을 뽑지는 않았습니다. 평범한 직원을 뽑아서 유능한 직원으로 변화시켰을 뿐입니다. 그렇게 변화시키는데 제가 한 노력은 2-3시간 정도 다른 직원들이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을 가르쳐줬을 뿐이에요. 모두 퇴사한 전 직원으로부터 3일 정도 인수인계를 받고 바로 실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사람을 만나는 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고 해서 무인 편의점, 무인 문구점, 무인 카페 등을 차려도 결국 고객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또 고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인 사업을 꿈꾸지만 사람의 품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은 없습니다. 사람을 제외하고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온라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골라 채용하고 고객을 골라 받는 것.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제한적입니다. 또한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적응할 뿐이죠. 그렇다면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도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 누구든지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게 만드는 환경, 오래 일하고 쉽게 만드는 근무 환경, 직원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 어려운 환경, 배울 점이 많은 일터라고 느낄 수 있는 환경, 그런 환경을 만드는 시작은 바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내가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을 확장하고 내가 직접 현장에서 진두지휘하지 않아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모두 시스템을 잘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는 다음번 포스팅부터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었나요? 혹은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분들에게 공감을 드렸나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다음 영상 꼭 기대해주세요. 이제부터는 방법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